반갑습니다. 페필릭입니다. 우선 오늘은 제가 발리송 플리핑에서의 5가지 핵심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. 그래서 왜 제가 플리핑에서의 핵심 기준 5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냐면, 보통 플리핑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위반돼도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핸들 구분이에요. 이제 핸들 구분이라고 하면 핸들 구분을 굳이 왜 해야 돼요?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, 보통 이제 핸들 구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이렇게 받으면 이 사람들은 플리핑이라는 취미를 즐길 생각이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. 이제 발리송이라는 것 자체가 필리핀의 접이식 나이프에서 유래가 된 거잖아요. 결국에 발리송의 원형은 칼이고,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나리 기준이에요. 이제 발리송 자체가 원형이 칼이고, 그러면 필리핀이라는 취미가 어디서 나왔나를 봤을 때 진나리죠. 이제 트레이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습용인데 왜 실전 기준으로 연습을 하지 않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.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로 와야 되는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제 왜 그렇게 연습을 안 할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. 이제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, 이 키커라는 게 바이트 핸들로 잡은 상태에서 블레이드에 손가락이 닿았을 때 이렇게 이물감이 들도록 설계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스키디비라는 발리송 같은 경우에는 저 키커가 없어요. 그래서 키커가 없다 보니까 좀 기술의 폭, 그 다음에 연결성을 좀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핸들 구분을 하지 않고 돌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. 고수분들이 가끔 그렇게 돌리시죠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, 일단 핸들 구분을 할 줄 아는 상태를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. 핸들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안 돌리면 기술의 폭도 넓어지고 되게 좋은 점이 이점이 많겠죠. 근데 핸들 구분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안 한다 라고 말하는 거는, 그건 안 한다가 아니라 못 한다 라고 해야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강하게 좀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발리송의 궤적이에요. 이제 궤적이라고 하는 거는 발리송이 뭐 이렇게 있겠죠. 뭐 핸들 있고 블레이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있을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발리송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핸들이 돌고, 핸들이 또 뭐 이런 식으로 돌겠죠.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돌고, 이쪽 핸들도 이렇게 돌겠죠. 이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원이 하나가 만들어져요. 이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, 발리송을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접히죠. 발리송이 움직이다 보면 결국에 이렇게 큰 원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, 그 원을 궤적이라고 해요.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, 이제 패닉 같은 경우가 있죠. 패닉 이 상태로 계속 돌아야 되는데 이 상태로 도는 경우가 있죠. 이 상태로 도는 경우에는 이제 그건 궤적이 틀어졌다라고 봐야 돼서,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핵심 기준 두 번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세 번째로 기술의 난이도 그리고 숙련도입니다. 이제 기술의 난이도랑 숙련도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비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거 두 개를 플러스라고 써놨죠. 발리송 기술 자체는 난이도가 높아요. 그러면 숙련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숙련도까지 높여봐.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합쳐졌을 때 안정적이겠죠. 그래서 저는 기술의 난이도와 숙련도, 이거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쨌든 이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세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. 이제 기술 간의 연결성입니다. 기술 간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좀 기술과 기술의 연결, 이게 좀 부드럽게 이어져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가겠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 3번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핸들 구분을 지키면서 발리송 궤적을 유지하고 기술의 난이도를 높이고 숙련도도 높여서 이 기술 간의 연결성을 좋게 만들면 결국 이렇게 안정성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정성을 좀 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속도 조절인데, 이제 속도 조절, 이게 왜 중요하냐 라고 하면, 이 네 가지, 아까 전에 얘는 안정성을 담당한다고 했죠. 근데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정 같은 경우를 한번 깨야 돼요. 플리핑을 할 때 너무 안정적이기만 하면 결국에 답이 없어요. 근데 그거를 가장 잘 깰 수 있는 게 속도 조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. 이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면 결국에 핸들 구분 난이도도 올라갈 거고, 그리고 발리송의 궤적을 컨트롤하기도 어려워져요. 기술의 난이도가 그럼 더 올라가겠죠. 숙련도 자체는 더 떨어질 거고,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술 간의 연결성도 떨어질 거예요. 결국에 이게 세 개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숙련도와 연결성이 떨어지게 된다 라고 말씀드리시고요. 반대로 속도를 낮추면은 핸들 구분 쉽고, 그 다음에 발리송 궤적 쉽고, 난이도 낮고, 그러면 숙련도 올라가고 연결성이 높아지겠죠. 그렇게 되면은 안정적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
너무 안정적으로 가면은 솔직히 뭐 플리핑을 그렇다고 20분, 30분 돌릴 거 아니잖아. 플리핑은 뭐 아무리 길어봤자 1분을 넘기지도 않는데 보통 2, 30초 안에 끝나죠. 그래서 그 안에 최대한 어려운 기술들을 얼마나 많이 넣었냐, 그걸로 실력을 가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, 결국에 그래서 이 속도 조절 능력, 얘가 어떻게 보면 제일 메인이에요. 얘네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실력을 키우려면은 결국에 속도 조절 능력, 얘를 키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럼 제가 정리해드렸던 이 5가지 핵심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플리핑을 상상을 해보고 어떤 게 부족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발리송 플리퍼들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